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3월 20일 FDA 포드파 골데이터까지 이제 칼렌더 데이로는 이제 D-2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상승 추세 가격 78,000원. 회복 여부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차트 구간인데요. 자, 전일 대비해서 오전장에는 2% 상승한 77,600원까지 주가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 이제 그 가격 부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HLB 관련되는 기사가 아침 저녁 점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왔던 기사 하나 살펴봐 드리면 결전의 날을 앞둔 요거는 이제 포드파 일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FDA에서 이제 간암 신약 탄생이 이루어지나 풋모그가 최종 결정 관련되는 부분을 20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20일이니까 국내 시간으로 보면 20일이나 21일 그때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FDA 신약에 만약에 최종 허가가 되면 국내 기업이 유한양행 같이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자력으로 임상 개발 관련되는 전과정을 지금 자금을 한 5천억 이상 투여를 했기 때문에 17년 동안의 어떤 결과를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패하면 HLB 그룹이 전체가 흔들릴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좀 팩트로 체크하면 HLB 그룹 같은 경우는 항상 사전적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보통 이제 바이오텍들이 이제 이런 이제 규제 기간에 승인이 안 되면 주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거기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선제적으로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금 조달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장기간 요구되는 그런 어떤 일정이 아니라 이번에 되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최악의 경우로 추가적인 CR 레터 나왔을 때 몇 달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결국 FDA가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런 변동폭은 있겠습니다만 그룹 전체의 근원적인 펀더멘탈이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약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을 만약에 지적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임상을 재개해야 된다. 요러면 사실 이제 근원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만 지금 리뷰 과정에서 작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문의 개최까지 지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없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변동폭은 크지만 그룹 전체가 뭔가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요 부분하고는 팩트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기한 이전에 언제든지 결과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 저녁에 발표가 됐어요. 보통 이제 우리 시간보다 이제 빠르게 미국이니까 오전에 그냥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리보세라이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면 2000년도 초반에는 이제 보통 이 항암제 역사를 보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90년대에도 계속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개발을 또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최초로 이제 나온 것은 이제 노바티스의 글리백이라고 하는 게 백혈병 치료제로 나오면서 표적 항암제가 엄청나게 이제 붐이었죠. 지금도 항암제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분 잡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은 가장 먼저 상용화한 게 로슈의 아바스틴입니다. 로슈의 아바스틴은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는 아니고 항체 치료제로 세포 막 밖에서 이제 블락킹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은 암세포의 주요 특징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성장과 전이를 위해서 이 신생혈관을 계속 만든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블락킹하는 거다. 이게 없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굶겨 죽이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폴첸 박사가 이 부분을 개발했고 어드벤처 연구소에서 그래서 초기에 중국 쪽으로 항서제약으로 판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글로벌 판권 같은 경우에 지금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라이센스 인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이후에 HLB가 지분 확보를 계속 하면서 이제 권리를 받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까지 치면 20년이 넘죠. 근데 HLB 입장에서 이제 보면 17년, 18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2023년 5월달에 NDA 신청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달 이내에 파일링 부분에 통과를 해야 이제 본심사가 가고 그 부분도 제대로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에 CRL을 5월 17일 받으면서 조금 홀드되었다가 다시 9월 달에 재개되어서 지금 이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거고,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가 기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1.7개월 더 연장을 해서 이제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긴 OS 값을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7월 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5월 달에 놓고 2달 동안에 파일링 통과를 해야 이제 본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본심사로 들어가서 세 번의 이제 리뷰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자문단 미팅도 이제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미팅이 없었거든요. 추가적인 데이터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었고, 보통 이제 클래스 2가 되었을 때 이제 6개월 정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통 자문위 미팅이 또 보통 따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FDA하고 자문위 미팅이 또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안전성 요소에서는 여전히 FDA가 특별히 지금 클레임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핵심은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의 제조시설,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리서브션 관련되는 권고를 받았고, 9월 달에 놓고 이제 10월 달에 클래스 2가 되면서 6개월짜리의 심사 기간의 리뷰를 받았고, 이제 11월 달에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은 NAI로 넘어갔고요. 23.8개월에 이 데이터를 같이 이제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1이 아니라 클래스 2가 되면서 이제 6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으로 버드파 일정이 올해 3월 20일로 잡힌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CMC를 추가를 CR레터 하면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점에서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것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CMC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CR을 하게 되면 기존 부분을 보완했는지를 확인하고 전체를 다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밸리데이션을 그 생물학적 제재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1월 6일에 끝났을 때는 3가지 정도의 어떤 요청사항, 2가지는 이제 사람을 교체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부분에 충진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후공정 과정에서 이제 있는 부분들은 밸리데이션을 보통 평균적으로 2번 정도 합니다. 밸리데이션 한 번 할 때 이제 1주 정도 걸리니까 2주 정도 해서 1월 24일에 CFA로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오프라벨로 쓸 수 있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었다는 것들을 또 한 번 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허가가 아직 되지 않아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어떤 자신감에 또 근거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 생물 보안법 관련되는, 어제도 제가 머니투데이 기사를 내었지만 3년도 말부터 준시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작년도 같으면 베이진사의 이제 4월 달에 이제 허가받았다. 그러니까 FDA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프레임이 실제 사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약가 인하가 가장 이제 핫한 타켓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리보세린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함물질이니까 합성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약효가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허가를 해서 지금은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오히려 트렌드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유독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프레임을 계속 이제 기사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죠. 팩트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차트 흐름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아침장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 좀 살펴봐 드리면, 어제 일단 양봉이 나와서 기준봉을 5% 이상이니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에 은봉이 시가 74,200원 회복했고, 결국 이제 피보나치 상승 추세 가격의 마지노선이 7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 은봉이 시가 라인이죠. 78,600원. 여기를 빠르게 이제 간통을 해놓고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위치에서 이제 보기 위해서는 가격대로 보면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대가 이 8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
얼마만큼 얹어서 이제 그 결과 나오기 전에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드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요 75,000원대와 78,000원대와 85,000원 사이에 흐름들을 뭐 지켜보는 어떤 구간에서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분봉 흐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77,600원, 어제도 78,000원. 그러니까 78,000원에서 아직까지는 저항대를 분봉상에서는 인식하고 있는데 거래가 늘면서 이 부분을 확 이제 넘겨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흐름에서 좀 치고 나가는 거는 이제 어제보다 좀 덜한 흐름에서 지금 오전장을 마쳤거든요. 오후장에 이제 뭐 종가 관리 시간대인 2시 반 이후에 이런 흐름은 나오면서 HLB든 아니면 뭐 제약이든 생명과학이든 테라피디스든 이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 부분에 좀 연동하는 흐름의 어떤 기대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